다들 카메라로 빠르게 달리는 자동차나 밤하늘의 별똥별 같은 거 찍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네, 아마 기대하고 결과물을 열어봤다가 크게 실망하신 적이 많으실 겁니다. 빛이 한 방향으로 쫙 번져버리니까요. 맞아요. 그렇게 길게 번져버린 모션 블러 사진들을 마주하면 보통 우리는 사진 망쳤다 이러면서 그냥 삭제 버튼을 누르잖아요. 대부분은 그렇죠. 실패한 데이터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오늘 이 심층 탐구에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이라면 조금 다르게 접근하실 것 같습니다. 그 망가진 이미지가 사실 무작위로 훼손된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수학적 규칙에 의해 암호화된 상태일 뿐이라는 거. 이게 진짜 흥미로운 부분이거든요. 정확합니다. 사진이 망가진 게 아니라 단순히 다른 형태로 변환되었을 뿐이라는 시각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자료는 바로 그 암호를 해독하는 아주 고전적이면서도 강력한 열쇠에 관한 내용입니다. 2006년에 텍사스 대학교 오스틴에서 발표된 논문인데요. 제목이 셉스트럼 분석을 이용한 이미지 디블러링입니다. 여기서 2006년이라는 시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이야 거대한 데이터셋을 학습한 인공지능이 알아서 흐릿한 이미지를 선명하게 보정해 주잖아요. 하지만 이때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죠. 딥러닝 같은 게 없던 시절이니까요. 네, 맞습니다. 연구진은 오직 시각적 데이터를 수학적으로 분해하고 또 주파수의 성질을 조작하는 순수 영상 처리 알고리즘만으로 이 복잡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우리가 매일 보는 이미지가 컴퓨터 행렬 속에서 어떻게 존재하고 재조립되는지 보여주는 정말 정교한 사례네요. 논문 부록을 보면 매트랩 소스 코드가 수십 페이지나 빼곡하게 적혀 있더라고요. 코드가 꽤 길죠. 그걸 다 읽는 건 무리입니다. 당연하죠. 오늘 우리의 미션은 그 지루한 코드라인을 한 줄씩 읽는 게 아닙니다. 무거운 딥러닝 연산 없이 순수한 수학적 변환만으로 그 엄청난 처리 속도와 마법 같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알고리즘의 우아함, 거기에 집중할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파헤쳐볼까요? 좋습니다. 코드가 아니라 그 기저에 깔린 수학적 사고방식을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아주 매력적인 지적 여정이 될 겁니다. 그럼 가장 기초적인 전제부터 짚어보죠. 선형 모션 블러라는 걸 수학적으로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덜 많은 잉크를 손으로 쓱 문지르면 한 방향으로 번지잖아요. 아주 좋은 비유네요. 논문에서는 그걸 원본 이미지의 점 확산함수라는 특정한 변환 공식을 합성 곱한 결과물이라고 설명합니다. 합성고비요? 말이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렌즈가 열려있는 동안 피사체가 이동한 궤적이 하나의 점을 선으로 흩뿌려 놓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수학적 도약이 일어납니다. 공간 도메인에 있는 이미지를 풀이의 변환을 통해 주파수 도메인으로 넘기는 거죠. 풀이의 변환으로 주파수 영역으로 간다. 이게 왜 중요한 건가요? 공간상에서는 픽셀들이 복잡하게 얽히는 합성곱 연산이지만 주파수 도메인으로 넘어가면 이게 아주 단순한 곱셈 연산으로 치환되거든요. 복잡한 얽힘이 단순한 곱셈이 된다. 그럼 블러의 각도랑 길이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가장 단순한 상황, 즉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해결책이 너무 직관적인데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다시 나누면 원본이 나오는 거 아닌가요? 곱해서 만들어졌으니까 흐릿해진 이미지를 주파수 도메인의 광학 전달함수로 다시 나누어 버리는 역필터링 기법이요. 이론적으로는 완벽합니다. 수학적으로 아주 깔끔하죠. 하지만 이 단순한 나눗셈에는 치명적인 함정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함정이요? 나눗셈인데 무슨 문제가 생기죠? 바로 광학 전달함수의 특정 주파수 대역에서 값이 0이 되는 구간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0으로 나누기. 수학에서 어떤 수를 0으로 나누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시스템에 무한대값이 발생하면서 치명적인 오류가 나버립니다. 역필터링이 현실에서 완벽하게 작동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 영주파수 때문이죠. 그럼 연구진은 이 붕괴를 어떻게 막았나요? 아주 원초적이면서도 기발한 트릭을 썼습니다. 알고리즘이 함수 내에서 값이 0이거나 0의 극도로 근접한 주파수를 탐지하면 그 값을 10의 마이너스 6승이라는 아주 작은 숫자로 강제 대체해버립니다. 0을 0이 아닌 엄청 작은 숫자로 속이는 거네요. 네, 완벽한 수학적 무결석을 살짝 희생하더라도 0으로 나누기 오류를 우회해서 전체 시스템이 굴러가게 만드는 실용적인 타협점인 거죠. 똑똑하네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블러가 발생한 방향이랑 길이를 정확히 안다는 전제하에 가능한 이야기잖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현실 세계 데이터는 그렇게 친절하지 않죠. 그렇죠. 흔들린 사진 파일에 이 사진은 26도 각도로 21픽셀만큼 흔들렸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을 리가 없으니까요.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입니다. 네.
블러의 파라미터를 전혀 모르는 이 미지의 영역, 두 번째 케이스를 돌파하기 위해서 연구진은 논문의 핵심인 셉스트롬 분석 기법을 꺼내듭니다. 셉스트롬. 단어가 참 특이해요. 스펙트럼의 앞글자를 뒤집어서 만든 아나그램이잖아요. 흔히 스펙트럼의 스펙트럼이라고 부르던데 쓰던 기법이에요. 그걸 2차원 이미지 영상 처리에 끌어온 거죠. 모션 블러도 결국 원본 픽셀이 일정한 간격으로 복사되는 시각적인 메아리라고 본 거군요. 정확합니다. 셉스트롬 도메인으로 들어가는 과정은 크게 3단계입니다. 첫째, 흐릿한 이미지에 2차원 2, 3풀이의 변환을 적용해서 주파수 스펙트럼을 얻습니다. 네, 아까 말한 주파수 도메인으로 넘기는 거네요. 그리고 둘째, 이 스펙트럼 크기의 로그를 취합니다. 사실 이 두 번째 단계가 알고리즘의 성패를 가르는 가장 결정적인 부분이에요. 로그를 씌우는 이유가 그 직류 성분,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에너지를 억제하기 위해서죠. 맞습니다. 일반적인 이미지에서는 전체적인 밝기나 큰 덩어리를 나타내는 저조파 에너지가 너무 거대해요. 그래서 그 안에 숨은 미세한 블러 패턴을 다 가려버리거든요. 마치 태양빛이 너무 강해서 낮에는 별빛이 안 보이는 거랑 똑같네요. 아주 훌륭한 비유입니다. 로그 함수는 큰 값은 대폭 줄여주고 작은 값의 변화는 민감하게 살려주잖아요. 아, 로그를 씌우는 순간 거대한 에너지가 억눌리면서 숨어있던 세밀한 주기성이 수면 위로 확 떠오르는 거군요. 네, 그렇게 태양빛을 가려낸 데이터에 마지막 세 번째로 다시 2차원 역풀이의 변환을 적용합니다. 그러면 비로소 셉스트롬 도메인의 이미지가 탄생하죠. 논문 시각화 자료를 보니까 까만 배경 한가운데 엄청 밝게 빛나는 십자가나 사선 모양의 별빛 패턴이 맺혀 있더라고요. 그 밝은 점과 선들이 바로 이미지 내부에 숨어있던 블러의 방향성을 폭로하는 단서들입니다. 이제 이걸 기하학적으로 해석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엣지 디텍션, 즉 윤곽선 추출 기술이 들어가는 거죠. 네, 윤곽선을 추출하고 연달아 허프 변환이라는 강력한 수학적 도구를 투입합니다. 허프 변화는 공간에 흩어진 점들이 이루는 무수한 가상의 선들 중에서 가장 많은 점이 겹치는 유력한 직선 하나를 수학적 투표로 찾아내는 알고리즘이잖아요. 맞아요. 셉스트롬 도메인에 맺힌 사선 패턴에 허프 변환을 적용하면 카메라가 정확히 몇 도 흔들렸는지 그 블러 각도가 소수점까지 딱 떨어져 나옵니다. 각도를 찾았으니 절반은 성공이네요. 그럼 다음은 피 자체가 그 각도로 얼만큼 이동했는지 길이를 찾을 차례인가요? 네, 알고리즘은 방금 찾은 각도만큼 셉스트롬 이미지를 통째로 회전시킵니다. 대각선으로 뻗어있던 메아리들을 수직이나 수평으로 반듯하게 정렬하는 거죠. 아, 줄을 반듯하게 맞춘 다음에 픽셀 값들을 열 단위로 쭉 더해서 평균을 내는 거군요. 2차원 이미지가 1차원 파동 그래프로 압축되네요. 그렇게 만들어진 파동 그래프를 보면 기준선인 0을 위아래로 가로지르는 0차 교차점들이 나타납니다. 0을 통과하는 그 교차점들 사이의 거리가 곧 블러의 길이 픽셀 수가 되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물리적 거리와 수학적으로 완벽히 일치하죠. 딥러닝 같은 무거운 신경망 없이 프리의 변환, 셉스트롬, 허프 변환이라는 수학적 렌즈들을 직렬로 연달해서 미지의 파라미터를 역산해낸 겁니다. 정말 빠를 수밖에 없네요. 복잡한 학습 없이 순수 행렬 연산이니까 거의 실시간으로 결과가 나오겠어요. 맞습니다. 연산 속도 면에서는 압도적이죠. 그런데 이 완벽해 보이는 연산 과정 속에서도 알고리즘 혼자서 해결하지 못하는 맹점이 있더라고요. 자료에 캘리포니아 자동차 번호판 3HRW009 복원 예시가 나오잖아요. 왜? 이 연구진이 대단한 게 알고리즘이 완벽한 정답 하나만 오만하게 제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간의 시각적 판단력을 피드백 루프에 적극적으로 끌어들였죠. 컴퓨터가 복잡한 주파수 계산은 초고속으로 하지만 그 결과물을 숫자 3인지 알파벳 H인지 판독하는 맥락적 이해 능력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시스템은 점진적으로 해상도를 좁혀가며 인간에게 선택을 요구하는 사용자 보조 반복 시스템을 설계했습니다. 총 3단계로 진행되던데 1단계에서는 180도 가능성을 5도 간격으로 나눠서 36개의 예상 이미지를 쫙 보여주더라고요. 맞아요. 사용자가 그걸 훑어보고 이 중에선 26도 이미지가 문자 형태에 가장 가깝네 하고 선택을 하는 거죠. 안과에서 시력 검사할 때 의사 선생님이 1번이 낫습니까? 2번이 낫습니까? 하고 묻는 거랑 완전 똑같네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2단계에서는 선택된 26도 주변을 2도 간격으로 더 촘촘하게 쪼개서 20개의 이미지를 다시 보여줍니다. 거기서 22도를 고르면 마지막 3단계에서는 0.5도 간격의 초정밀 해상도로 들어가서 최종 이미지를 확정 짓는 거군요. 네.
그 결과 최종적으로 23도 각도와 21픽셀 길이라는 파라미터가 확정되고 완전히 뭉개져 있던 번호판이 선명한 3HRW009로 복원되는 겁니다. 알고리즘의 무자비한 연산 능력이랑 인간 뇌의 패턴 추론 능력이 찰떡같이 결합된 거네요. 당시로선 최고의 시스템이었겠어요. 네, 훌륭한 콜라보레이션이었죠. 여기까지 들으면 셉스트럼 분석이 모든 블러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만능 열쇠 같아요. 하지만 현실 데이터에는 늘 불청객이 있잖아요. 노이즈 말씀이시군요. 네. 카메라 센서 열 때문에 생기는 가우시안 노이즈나 데이터 오류로 픽셀이 튀어버리는 소금 후추 노이즈가 섞인 세 번째 케이스요. 이건 이야기가 완전히 다르던데요. 노이즈는 이 셉스트럼 알고리즘의 가장 치명적인 천적입니다. 아까 셉스트럼이 고주파 영역의 미세한 주기성을 찾는 거라고 했잖아요. 네, 스펙트럼에 로그 씌워서 찾았죠. 그런데 노이즈 자체가 근본적으로 아주 날카로운 고주파 성질을 띠고 있어요. 픽셀 값이 부드럽게 안 이어지고 갑자기 0에서 255로 확 튀어버리니까요. 원치 않는 거대한 고주파 에너지가 스펙트럼에 뿌려지면 셉스트럼 도면은 완전히 엉망진창인 노이즈 바다가 되어버립니다. 허프 변환이 블러 방향을 찾아야 하는데 가짜 노이즈 점들에 속아서 엉뚱한 직선들을 막 그려내게 되겠네요. 각도도 길이도 다 틀려버리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디블러링을 하기 전에 노이즈를 먼저 처리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스마트폰 사진 앱에서 흔히 쓰는 평균 필터 같은 걸로 노이즈를 부드럽게 뭉개버리면 되지 않나요? 주변 픽셀들 더해서 평균 내면 튀는 값이 좀 가라앉잖아요. 직관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여기선 이미지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치명적인 실수가 됩니다. 왜요? 평균 내면 부드러워지잖아요. 우리는 지금 모션 블러 때문에 이미 픽셀들이 섞이고 흐릿해진 데이터를 살려내려고 고군분투 중입니다. 평균 필터는 본질적으로 블러링 필터예요. 노이즈 잡겠다고 이미 흐릿한 사진에 블러를 한 번 더 먹여버리는 거네요. 그럼 원본 단서가 영원히 날아가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연구팀은 셉스트럼 변환 전에 중간값 필터라는 비선형 노이즈 제거 알고리즘을 선행 적용하는 우회로를 택합니다. 평균 필터랑 중간값 필터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중간값 필터는 주변 픽셀들을 크기 순으로 일렬로 쫙 세운 다음에 정확히 한가운데 위치한 중간값 하나만 쏙 뽑아오는 방식이에요. 순서대로 세운다. 그러면 소금 후추 노이즈처럼 0이나 255로 극단적으로 튀는 값들은 무조건 맨 앞이나 맨 뒤로 밀려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중간값 필터는 이 극단값들을 연산해서 아예 배제해버려요. 이 방식이 진짜 위대한 점은 노이즈의 뾰족한 스파이크는 잘라내면서 원래 이미지의 엣지, 즉 윤곽선은 흐려지지 않게 날카롭게 보존한다는 겁니다. 논문 부록의 카메라맨 테스트 이미지가 그 효과를 제대로 보여주더라고요. 가로줄 노이즈가 엄청 심한데도 중간값 필터를 거치니까 윤곽선이 딱 살아남고 본래 형태가 깔끔하게 복원됐어요. 노이즈의 수학적 특성을 역이용하는 필터를 적재적소에 잘 배치한 덕분이죠. 영상 처리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는 파이프라인 설계입니다. 수학적 도구들의 장단점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서로 보완하게끔 직렬로 연결한 거네요. 오늘 대화가 정말 흥미롭습니다. 복잡한 코드 없이도 2006년의 연구진이 이미지를 어떻게 다뤘는지 깊이 이해할 수 있었어요. 풀이의 변환으로 주파수로 바꾸고 로그를 씌워 셉스트럼을 만들고 허프 변환과 중간값 필터로 진실을 구출해내는 과정이었죠. 네, 물론 요즘은 수십만 장의 이미지를 신경망에 밀어넣어서 인공지능이 직관적으로 블러를 제거하는 블라인드 디블러링 기술이 주류잖아요. 정말 엄청난 발전이죠. 딥러닝 기술이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내는 건 사실입니다. 속도는 조금 느릴 수 있지만 결과물은 대단하죠. 하지만 오늘날 최첨단 인공지능이 이미지를 분석하는 그 깊은 근저에는 오늘 우리가 논의한 주파수 변환이나 윤곽선 추출 같은 펀더멘탈한 수학적 개념들이 뼈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기초 수학 규칙을 이해하지 못하면 인공지능이라는 블랙박스도 설계할 수 없었을 테니까요. 전문가님, 오늘 이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해 볼 만한 화두를 하나 던져주시죠. 오늘 우리는 단지 스펙트럼의 로그를 취하고 다시 스펙트럼을 구하는 수학적 발상의 전환만으로 완전히 망가진 줄 알았던 데이터에서 숨겨진 원본을 끌어냈습니다. 그렇다면 매일 우리가 만들어내고 소비하는 수많은 혼란스러운 데이터의 홍수 속에도 우리가 아직 올바른 수학적 렌즈를 들이대지 않아서 보지 못하고 있는 또 다른 숨겨진 패턴이나 진실이 존재하지 않을까요? 와, 데이터가 망가진 게 아니라 우리가 아직 해독의 렌즈를 찾지 못했을 뿐이다. 이 말씀이 정말 깊은 여운을 남기네요. 우리 주위의 무작위적인 혼돈 속에서도 의미를 찾아낼 수 있다는 지적인 기대감을 안고 오늘의 심층 탐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